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가마솥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묵묵히 지켜온 부모의 자부심과 철학을 돈 안 되는 고철이라 비웃으며 짓밟으려 하는 무례한 자들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40년 넘게 낡은 골목에서 가마솥 불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건설사 이사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구식 노인의 고집이었던 가마솥이 대한민국 최고 그룹 회장이 평생을 그리워한 인생의 스승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사람의 온기를 잊은 자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담담하면서도 통쾌한 마지막 교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묘하지요. 때로는 거창하고 화려한 풍경보다 낡은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하얀 기만줌에 꽁꽁 언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풀리곤 하니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그런 따뜻한 골목 하나쯤은 자리하고 계실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 멀리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겨오면 쟁걸음으로 달려가 안기던 어머니의 품 같은 곳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을 앞둔 어느 낡은 골목에서 40년째 작은 국밥집의 불씨를 지키고 있는 최갑순이라고 합니다. 제 가게는 번듯한 간판 하나 없이 그저 국밥 두 글자가 전부인 투박하고 초라한 곳이랍니다. 문을 열면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테이블이라고 해봐야 7, 8개가 고작인 아주 작고 낡은 쉼터지요.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 작은 공간은 세상의 모진 풍파에 지치고 배고픈 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시린 속을 달래고 가는 따뜻한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가게의 심장은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불을 지피는 저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에요. 제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저 가마솥 안에는 진하게 우려낸 사골 국물뿐만 아니라 우리네 이웃들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한숨들이 함께 끓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젊은 시절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지독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이제는 제 늙은 육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화려함을 줬던 시선이 점점 내 발밑에 작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가마솥의 뭉툭한 생김새가 어느새 저를 닮아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시간은 참으로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이 낡고 다정한 골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니, 바람이라기보다는 매서운 칼바람이 들이닥쳤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동네 곳곳에 재개발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평생을 이웃사촌으로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씁쓸한 표정으로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재개발을 맡은 대형 건설사의 강 이사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제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지르르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는 이 투박하고 오래된 국밥집을 볼 때마다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제 삶의 터전은 그저 하루빨리 밀어버려야 할 흉물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이런 탄내 나는 구석기 유물 좀 제발 치우세요. 이제 여기 명품 아파트 들어설 곳이에요. 이런 냄새나는 가마솥이나 걸어놓고 있으면 동네 품격이 뭐가 됩니까? 보상금 두둑하게 챙겨줄 때 그만 나가시라니까요. 안 그러면 이거 강제로 철거해서 고물상에 넘겨버릴 겁니다. 강 이사는 제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제 자식들 얼굴 닦아주듯 애지중지 광을 내온 무쇠 가마솥을 구두 발코로 툭툭 차며 고철 덩어리라 비웃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과 모진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턱턱 막혀오곤 했지요. 우리네 중년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쓸모없는 고물 취급을 받는 것만 같은 그 지독한 고독과 상실감. 제 앞에 저 젊은이는 자신이 내뱉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를 쫓아내기 위한 강 이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부러 가게 바로 앞까지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손님들의 발길을 끊어놓았고 위생이 불량하다느니 소음이 심하다느니 하며 구청에 하루가 멀다 하고 허위 신고를 일삼았지요. 할머니,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투박하고 퀴퀴한 음식 먹는 줄 아십니까? 다들 깨끗하고 세련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찾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곱게 물러나서 편하게 노후나 즐기시란 말입니다.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의 입맛도 달라졌으니까요. 저를 찾아오던 백발이 성성한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하나둘 하늘의 별이 되어 떠나가고 가게는 갈수록 적막해져만 갔습니다. 다 큰 자식들마저 찾아와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왜 사서 고생이야. 우린 엄마 이러는 거 정말 속상해. 하며 눈물 섞인 원망을 쏟아냈지요. 자식들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평생 불 앞에서 고생만 한 늙은 어미가 굽은 허리로 여전히 국자를 쥐고 있는 모습이 녀석들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고 아픔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바보처럼 또 가마솥을 닫고 불을 지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워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 삶의 마지막 의미인 이 가마솥만은 제 손으로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새로 쥐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올곧게 지켜내는 일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더군요. 저는 이 작은 불씨를 끝끝내 지켜야만 하는 남모를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진 수모를 견디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건 바로 40년 전 이 가마솥 앞에서 맺은 낡은 약속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참으로 매섭고 지독하게도 추웠지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의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얇은 혹겹 잠바에 꽁꽁 언 손,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듯 텅 비어버린 그 허망한 눈빛.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청년이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부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길바닥에 나앉은 그 청년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제 가게에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뚝배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펄펄 끓는 뽀얀 국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아껴두었던 계란 하나를 톡 깨서 국밥 맨 밑바닥에 남몰래 숨겨 넣었지요. 밥을 먹다 말고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하던 그 청년의 떨리는 어깨를 저는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젊은이, 죽긴 왜 죽어?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 뜨거운 국물 훌훌 마시고 뱃속 든든히 채워서 우리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자고. 사람만 있으면 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국물 바닥에서 잘 익은 계란 하나를 발견한 청년은 그날 짐승처럼 엉엉 울며 국밥 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 죽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꼭 다시 이 가마솥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눈물 젖은 약속을 가슴에 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골목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그 청년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고단한 솥단지를 참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 재개발의 최종 승인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고 결정권자이자 태산그룹을 이끄는 정 회장님이 예고도 없이 현장을 시찰하러 오신 겁니다. 동네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강 이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나와 회장님을 맞이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먼지 날리는 데에 서 계시지 말고 제가 근처에 최고급 일식집을 예약해 두었으니 일단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강 이사는 특유의 아양을 떨며 회장님을 서둘러 다른 곳으로 모시려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님의 발걸음은 일식집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흙먼지가 날리는 골목길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커다란 공사 가림막에 반쯤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제 낡은 가게 지붕을 가리키며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지요. 저기, 아직도 그 가마솥 소리가 나는군.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알 수 없는 타이밍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가도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운명처럼 빛이 스며들곤 하니까요. 긴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인연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끼잉 마이너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정 회장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회장님은 마치 성소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사골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지요. 그때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강 이사가 기겁을 하며 제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긴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위생도 엉망이고요. 곧 철거할 고물상 같은 곳인데 대체 왜 이런 곳에 들어오십니까? 할머니, 뭐 하세요? 빨리 이분들 안 나가시게 소금이라도 뿌려요. 당장 치우지 못해요. 그 소란스러운 외침에도 정 회장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겨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마솥 앞으로 다가오셨지요.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해진 저의 두 손을 당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덥석 아주 꽉 부여잡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회장님의 눈가에 맺힌 촉촉한 물기를 보았습니다. 중년이라는 나이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감내해야 하는 시기지요. 남들 앞에서는 태산처럼 굳건해 보여도 속으로는 한없이 곪고 외로워지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 그리고 가장들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대기업의 총수조차 이 작고 초라한 가마솥 앞에서는 겹겹이 두른 갑옷을 벗어 던진 채 그저 무방비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잡고 있던 제 손을 가만히 놓고 직접 낡은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솥 안에서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한 국자 떠서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국물을 삼킨 회장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수행원과 굳어버린 강 이사가 보는 앞에서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의 그토록 서럽고도 뜨거운 눈물은 좁은 국밥집 안의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지요. 한참을 울먹이던 회장님이 젖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40년 전 부도로 길바닥에 나앉아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고 세상을 뜨려 했던 그 어리석고 불쌍했던 청년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죽긴 왜 죽어 이 뜨거운 국물 먹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시며 제 뚝배기 맨 밑바닥에 몰래 숨겨 넣어주셨던 그 삶은 계란 한 알. 어머니, 그 계란 한 알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게 내밀어 주신 그 따뜻한 온기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눈앞에 이 위험 넘치는 회장님이 40년 전 눈보라를 뚫고 찾아와 제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가여운 청년이었다니요.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구려. 살아있었어. 고맙소. 안 죽고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주름진 손으로 다 큰 어른이 된 청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에서 홀로 울부짖을 때 누군가 건네는 대가 없는 선의와 따뜻한 밥 한 끼는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해내는 기적이 되곤 하지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정 회장님은 이내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고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강 이사를 돌아보는 그분의 안색은 조금 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리빨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 이사가 제 가마솥을 고물 취급하며 저를 쫓아내려 가진 횡포를 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지요. 강 이사, 회장님의 무거운 부름에 강 이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땀방울과 누군가를 살려낸 고귀한 추억을 무참히 부수고 있었던 거지. 사람의 온기를 모르는 자가,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자가 짓는 아파트에 대체 어느 누가 평안히 발을 뻗고 살고 싶겠나? 근본을 모르는 자는 집을 지을 자격이 없네. 자네는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회사에서 당장 짐 싸게.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떠는 강 이사를 뒤로하고 정 회장님은 수행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셨습니다. 설계도면 전면 수정하세요. 이 골목 중심에 있는 이 국밥집은 단 한 평도 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주변을 가장 아름다운 조경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국밥집이 우리 태산그룹의 창업 정신 기념관으로 영구히 그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보존할 겁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은인에 대한 도리이자 우리 기업이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인간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비우는 삶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넘치는 재물도 높은 지위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요. 인생의 진정한 황혼기에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기억과 온기일 것입니다. 회장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골목에는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공사 소리와 흙먼지 대신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어지고 철 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는 도심 속에 작고 평화로운 공원이 조성되었지요. 그리고 그 공원의 정중앙에는
40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제 낡은 국밥집이 마치 박물관의 귀한 보물처럼 아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 회장님이 보내준 실력 있고 열정 넘치는 젊은 요리사들이 제 주방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홀로 외롭게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솥을 닦지 않습니다. 손자 뻘대는 이 싹싹한 젊은이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제 손끝에 스며든 국밥의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주며 남은 노후를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풍요롭게 보내고 있답니다. 할머니, 국물간은 이 정도면 될까요? 아이고, 이 녀석아. 사골 국물은 혀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를 내는 기라. 뜸을 푹 들이고 정성을 쏟아야 손님들 언속이 확 풀리지. 제 핀잔에도 허허 웃으며 땀을 닦는 청년들을 볼 때면 저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여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나의 지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늙어감의 진정한 축복이자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공원 한가운데서 번듯하게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웃고 있는 어미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아니 저의 이 길고 긴 옛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나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건 아닌지 지난 세월이 모조리 헛수고만 같아 서글퍼진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번듯한 아파트보다 그 어떤 화려한 명예보다 귀하고 강한 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입니다. 40년 전 뚝배기 밑바닥에 몰래 넣어두었던 그 작고 보잘것없던 계란 한 알이 벼랑 끝에 한 생명을 살리고 투박하고 촌스러운 줄만 알았던 무쇠 가마솥의 묵묵함이 거대한 포크레인을 멈춰 세웠듯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고 일터에서 수모를 견디며 흘렸던 그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들은 결코 사라지거나 낡아 빠진 고철 덩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든든한 주춧돌로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의 국물처럼 더 깊고 진하게 우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치고 고독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한 불씨만은 결코 꺼뜨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 온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할 날이 분명 올 테니까요.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그리운 친구들과 함께 펄펄 끓는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이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늘 따뜻하고 구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